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전속 사진가로 근무했던 김용희 전 미디어 총괄 팀장 출연을 했어요. 할 얘기 많았겠죠. 그러네요. 사실 놀부보쌈 CEO잖아요. 네? 놀부보쌈 CEO. 되게 부자시네요. 중요한 정보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때 놀란 게 많이 그랬었죠. 왜 미디어 그거 사진 하시는 분이 갑자기 거기 CEO로 가느냐였고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자꾸 꽂아준 데 자리가 그렇습니다. 많았잖아요. 예, 뭐 워낙에 이해 안 되는 인사들이 많았었는데 이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지금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워낙에 많았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그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대통령을 V1이라고 부르고 그 부인을 V2라고 불렀었는데 어느 순간 V0가 됐더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사진 담당하는 미디어 총괄 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 셀렉한다 그러잖아요. 예, 사진 선택권을 본인이 갖지 못했었다. 김건희 씨가 뭐 모든 것을 다 작동했다. 혹은 김건희 혹은 김건희 측 이렇게 표현을 했고 대통령을 사진 용어로 이제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날려버리는 거죠. 날려버리는 배경도 안 되게끔 흐릿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진들도 많이 골랐었다. 이게 그 대표적인 건 그 순천만 사진인 것 같아요. 그건 그 진짜 충격적이에요. 마차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사진. 아니 뭐 저거는 유명한 무슨 사진이죠. 고그나 패션지가 아니면 사실 이게 국정 운영을 하는 그 홍보용 사진으로는 결격 중에 결격이 그 김건희만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홍보를 하는 건지 모르잖아. 그 자기 사진만 홍보를 봐서는. 하는 거예요. 자기 예쁘게 나온 심지어 사진. 순천만이 안 아니 나옵니다. 게다가 왼쪽 얼굴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왼쪽 얼굴이 잘 나오니까 왼쪽을 중심으로 찍어달라 그랬고 어허. 정말로 왼쪽만 나오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보면 공개된 모든 사진이 대부분 다 왼쪽이에요. 그때 한동안 왜 그 심심하면 대통령실 그 사진 그렇죠. 거기 홈페이지, 화보집 예. 올라가가지고 보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라고 너무 어떻게 이렇게 야 윤석열 아까 아웃포커싱 얘기했지만 항상 중앙에는 보면 김건희였어요. 김건희 밑에 그 대통령실 마크가 딱 있었던 그런 사진들이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괴이했던 게 자연스럽게 V0로 넘어갔다고 하는 게 그때 한참 김건희가 이제 득세를 했을 무렵에 보수 쪽에서는 많이들 이런 표현까지 들어봤어요. 김건희는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들어온 적그리스도 같다. 진짜 엑스맨이다. 아니 이럴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 되네요. 근데 그 뒤로도 신기했던 게 아까 물론 뭐 보수의 정통성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많은 국민의힘의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견제를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그때 이미 저는 저 당엔 미래가 없다라는 게 거기서도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 대통령 선거 혹은 그 전에 정치 입문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부터 가장 큰 리스크는 부인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시중에 많이 돌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죠. 그런데 그런 뭐 직원이랄까 충원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 김용희라는 미디어 총괄팀장 사진을 담당했던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그 유명한 사진 마포대교 사진 이 얘기를 할 때 주인공 외에 사물을 봐야 하는데 경호원이 그 당시에 시민을 이렇게 막는 모습이 사진에 함께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사진 자체는 셀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홍보 사진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유는 그녀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예쁘니까 자기가 예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도 사진이 몇 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안 보여. 이재명 대통령 안 어딨어? 보여. 시민들이 김혜경 여사 시민들도 어딨어? 안 보여. 예. 예. 주로 이제 그 배경에 굉장히 예. 신경 쓰고 함께 있는 시민들이나 그 대통령 주변 상황들 그리고 저는 그 대통령실 들어가는 걸 참 멀리서 찍은 게 있었어요. 아 대통령실이 풀샷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궁금한 건 오히려 그런 거죠. 그게 국정 홍보인 거죠. 거꾸로 갔던 거죠. 진짜 생각해보면 마포대교 사진은 아니 그 이 김용희 씨가 뭐 여러 에피소드들을 공개했는데 저는 인상적인 게 발 주물럭?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러 네. 갔을 때라고 해요.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이제 국제적인 포럼이고 그 국가 정상으로서 거기에 참석을 한다는 건 뭔가 뭐 거기서 들어야 될 내용도 있겠지만 본인이 줘야 될 메시지도 있고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이동하는 뭐 교통수단 안에서도 그럴 텐데 열차 안에서 대통령이 그 부인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로 올려놓고 다리를 이렇게 주무르면서 피곤하지?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는 그러니까 데 앞에서. 이 미디어 총괄 팀장이 그걸 보고 아 속으로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니 그렇다고 또 그 부인은 그 여사님은 거기다 다리를 다리를 쩍 다리 올리고. 얹어요? 예. 그게 둘 더 다 웃기지 이상하니까 둘 다 이렇게 이상하지 되는 않아요, 거예요. 진짜? 한 아니, 명이 그게 이상해도 이제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그림이에요, 사실은. 아, 그 진짜 상황을 무서워,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 볼 수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김건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입증하려고 주위에도 항상 보였던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을 예, 하시군요. 아니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언론이지만 그 유료로 하고 있는 시리즈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 그 본인의 그 모 회사. 예, 뭐 거기서 나온 거 보면 중앙일보 유료 채널 예, 중앙일보 유료 콘텐츠가 있어요. 예, 예. 유료 그거 보려고 유료 구독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게 셜록 시리즈예요. 예, 예. 근데 국무회의장에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내가 대통령 이 사람 능력 없는데 내가 만든 사람이라고 국무회의장에서 김건희가 선언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선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이 자기 남편을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일종의. 항상 너 기어오르지 마 이걸 보여준 내가 거예요. 만든 목소리가 거구나. 그렇게 크다면서요. 지금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 겸 총리. 이 사람은 이제 통화를 할 일이 있었나 봐요, 윤석열이. 그러면 이제 주변을 좀 조용히 시켜야 될 텐데 문 밖에 다른 방에 있는 김건희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답니다. 그래 야좀 조용히 시켜. 처음에 이걸 했어. 그랬더니 참모들이 가서 그쪽 문을 닫았겠죠. 그런데도 목소리가 계속 새어 나오고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방에 그쪽 방에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참모들한테 애꿎게 이 방문 닫아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자기가 겁니다. 하면 되는데. 예. 모든 많은 남성분들이 그렇게 산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 집이면 우리 괜찮아. 평민이잖아. 우리 그냥 일반 그냥 예. 남편 잡혀 예. 사는. 우리 그게 당연한 거고.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남편 입장에서는 전화 통화를 집안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건방진 감히. 진짜 들고 나가야지.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이렇게 하고 아니 드라마 보고 계신데 전화 통화로 큰일나지 옆에서. 이건 그래도 국가의 공무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게다가 거긴 자기 근무지야. 그러니까 아, 그러네. 자기 사무실이야. 생각해봤더니 아 진짜.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예. 많은 남성 스탭들이 다 공감하면서 그 어떻게 이렇게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의 남자 스태프들은 고개를 네. 숙이고 있어요. 지금. 네.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들까지 지금 이게 이제 뭐 수많은 설들은 있었으나 대통령실의 그 관계자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가지고 오히려 또 많이 회자가 아니 되고 근데 있는 것 왜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 인터뷰를 한국일보에서 합니까? 한겨레는 갑자기 뭐 왜? 한겨레는 뭐 합니까? 왜 한겨레 담당 기자 힘들게 왜 그러세요? 한겨레도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스태프들 최근에 그 섭외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큰 소리 내고 이거 괜찮습니까? 반드시 다음에는 좀 의미 있는 분으로 섭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고 나갈까요? 아닙니다. 예.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나가지 마세요. 어쩜 저렇게 내가 이래서 정말 장 변호사를 좋아하지 않을 장 수가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아파. 이분이 조용히 강합니다. 아니 네, 그리고 저분이 좀 저 제일 아파. 웃을 때 한 번만 더 웃어봐요. 정말 저 천진난만한 웃음과 아니 표정이. 저는 그래서 내가 오바하면서 웃나 했는데 제가 애를 낳잖아요. 애가 똑같이 웃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오바하는 게 아니었구나. 오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DNA에 있는 거 같아요. 내 생각에. 유전이 되나 봐요. 무서운 DNA. 어머님도 좀 그렇게 웃으세요? 소름. 어머니도 그렇게 네, 아 DNA라니까. 집안 내력이다. 네, 우리 오. 엄마도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호탕하게 웃으면 좋죠. 뭐. 네. 예. 갑자기 아버님이 좀 딱하다는 생각이 좀. 이렇게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노영 변호사 그 얘기를 하셨던데 뭐요? 김건희 씨 재판 나왔는데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다. 맞아. 많이 맞아요. 바뀌었다고. 직접 들어간 거기는 김건희 재판은 진짜 그 윤석열 재판보다 들어가기 더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도 안 되는데 이제 그분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기자는 아니 실제 기자의 협회 등록된 건 아니지만 기자 정신으로 이걸 다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마스크 착용을 안 했다면서요? 네, 마스크 착용 안 했고 음. 얼굴이 너무 이렇게 붓고 정말로 이렇게 코가 빵빵해가지고 어허. 왜 저렇게 되니 저 사람 진짜 맞아? 대역 어허.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그 정도고. 근데 옷과 핑크색 양말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 블랙 상하이에다가 핑크색 그 수면 양말을 신고 나왔어요. 수면 양말. 예. 근데 그 핑크색 난 몰랐는데 특이하다. 핑크색이 그 김건희 영부인 여사의 그 무슨 컬러래요. 퍼스널 컬러래요. 뭐 웜톤, 쿨톤 할 때. 그치 바로 그거죠. 예. 아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핑크는 포기 못하는구나. 근데 그날 왜 그렇게까지 이상했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한대요. 음. 빠진 게 아니라
부었다. 부었대요. 부작용이 있다. 그런 그런 거지. 추측도 근데 사실은 가능하죠. 그분이 네. 구속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성형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 근데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많이 망가지지 않거든요. 몇 달 사이에. 정기적으로 시술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뭐 얘기 나오고 항상 이제 뭐 국빈 방문이나 중요 이슈 있을 때 좀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제가 그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거상 같은 거 할 때 림프절 이런 게 좀 제거되거나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순환 같은 건 안 될 수 있다고. 아 그래요. 미용업계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건희 씨 예. 얘기를 하면. 그래요. 어디까지나 거상할 뭐. 때 그렇게 된대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들은 이야기들이고 들은 얘기입니다. 확인된 건 얘기하는 아닙니다. 거고 사실은 이 재판도 공개가 되면 우리가 좀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다 들리는 얘기로만 들을 수밖에 없어서. 아니, 그 직접 보고 들은 사람으로부터 제가 전문을 들은 건데 그렇군요. 그분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리고 기자들이 특히 진짜 김건희 맞아? 정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저희가 가십거리로만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대외적으로 국민을 향해서건 아니면 뭐 대외 행사를 할 때건 바깥으로 꾸며냈던 모습들과 실제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달랐는지가 여기서 하나씩 다 나오고 그러네요.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민낯이 그런 나오는 의미에서 거예요, 민낯이. 진짜 예. 글자 그대로 그 민낯의 이중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실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무언가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사진으로만 맞아요. 이미지 커트로만 뭐 많이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앞서 그 사진 관련된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봤더니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이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윤석열이 지난 2023년에 영국 국빈 방문을 합니다.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당시에 이제 찰스 3세 영국 국왕으로부터 한정판 위스키를 전달받거든요. 이게 라프로릭 15년산이라고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하나요? 이게 아마 지금 이건 단종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정판이거든요. 네. 아마 7만 병 정도 풀렸는데요. 이게 7만 병이면 적지는 않은 수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왕이 줬기 때문에 국왕이 줬고 이게 한정판 위스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스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고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50만 원 내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그래요? 병에. 네. 예, 그 정도 하는 것으로. 기대보다는 좀. 위스키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위스키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 국왕이 줬다. 그렇죠. 영국 국왕이 왜 하필 그 위스키를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줬느냐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대통령 기록관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아니 그렇게 치면 뭐 당연히 저기 차라리 엔비디아 회장이 대통령한테 주는 술이 더 비싸겠죠. 예. 근데 다만 왜 하필 그 위스키였을까? 그게 영국 왕실에 어떤 의미를 갖나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기록관에 넘기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 버렸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네. 이거? 어디일까요? 당연히 이미 몸을 거쳐서 화장실에서 끝났다. 네. 이미 자연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네. 네. 말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다. 드셨을 거면 네. 이 향을 그 음미했어야 위스키의 되는데. 향과 이거를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또 습관처럼 폭탄으로 말아버렸다가는 그렇죠. 정말 외교적 의미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슬픕니다. 예, 웃고 넘어가긴 하지만 이게 네. 법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게 임기 중 받은 선물이 법에 따라서 소유권은 국가 아닙니까? 네, 맞아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소유권이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만일 먹고 그냥 끝냈다면 사실 국가 소유의 물건을 취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국가 재산을 자기 사적 이익을 맞습니다. 누리는데 네. 사용했는지를 네. 알려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이 선물이라는 게 아까 네. 물론 이제 이 국왕이 이렇게 선물로 했을 때 그 영국에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상대를 보고 선물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술을 좋아하는지 알려졌으면 네. 이 술을 이렇게 줬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보도하고 동시에 나온 보도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에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에게 받은 꼬냑이 지금도 대통령 기록관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 이렇게 정상이죠. 비유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뭐 법상으로 또 이제 법꾸라지처럼 네, 보면 네. 당연히 뭐 식품유니까 마실 수도 있고 이게 법적에 위반 안 된다 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 알거든요. 안 까면 알아요?
안 까면 그대로 냅둬도 돼요. 네. 그렇죠. 예, 안 까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위스키도 식품류고 액체류니까 뭐 휘발성에서 날아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곤 하지만 너무 어이가 없는 변명이죠. 예. 계엄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처음 얘기한 거예요. 본인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계엄을 사전에 알았느냐라는 이제 배석 판사의 질문이 있었는데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과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문했는데 내가 이 재판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증언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 재판을 보면서 느낀 부분들을 좀 들어보죠. 뭐 증언 거부라는 게 그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법에. 자기나 자기 가족의 형사처벌이 될 만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 개별적인 질문이 자기의 죄나 자기 친족의 죄와 연결될 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건데 얘기하기 싫은 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막 써제끼니까 굉장히 답답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12월 3일에 계엄을 했는지를 몰랐을 수는 있지만은 비상대권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어떤 극단적 조치를 준비했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스위치를 언제 누르는지는 부부간 상의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스위치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상의를 해야 돼요? 지시 받는 거 아니에요? 지시 오다가 안 내려간 채로 그때 다음에 그냥 눌러버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다 망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의심은 있으나 참 증명하기 힘든 내용 같기도 해요. 같이 알았느냐 네. 사전에.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건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김건희 씨가 다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건 이미 드러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그 정권의 명운을 걸고 또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만 상의를 안 하고 몰랐다라는 것이 얼마나 설득이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최근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도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그런 거짓말 아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말들도 저는 저 말이 진실이더라고 믿을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격상 직접 신문을 통해서 밝히기는 쉽지 않은 문제고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수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의 비상계엄 인지 여부나 혹은 이제 지시 여부에 대한 잠깐만요. 우리 강수현 변호사 일어나야 돼서 예, 지금 카메라 김한 기자 얘기하고 있는데 덮어버려가지고 예. 일정이 있었어. 예, 죄송합니다. 어디로 가요? 저는 YTN으로 갑니다. 예, YTN은 시간 맞춰가고 네. 우리는 시간 다 안 지킨다 이거죠? 5분만 양해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 올 때 5분 일찍 와서 대기하고 바랍니다. 예. 자, 지금까지 강수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하던 이야기 마무리 해보죠. 예. 계속 이어주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로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 이제 재판정에서 김건희 씨한테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1차 특검이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전반적으로 좀 미진했고 2차 특검에서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엔 당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증거를 파기한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다 이제 알고 있는 김건희 라인들이 계엄 당일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뭐 이들에 대한 그렇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거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하나 더 나온 게 관저 말이에요. 이 다다미 방을 설치하고 방탄 창호 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김건희 씨가 직접 요구했다라는 내용들도 이번에 확인이 됐잖아요. 21g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인데 이런 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거기에 뭐 개수영장으로 추정되는 시설도 물도 그러니까 시설도 만들었는데, 근데 저는 뭐 대통령 부부의 취향에 따라서 이 정도 다다미 방도 만들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80년대 국민주택 짓듯이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위법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공사도 정당한 수발주를 통해서 해야죠. 근데 지금 드러난 거 보면 자격이 없는 21g한테 이 공사를 주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하고는 뭔가 이 공사를 좀 약간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공사를 해주면 우리가 다음 어떤 거를 보장해줄게 이런 식의 말하자면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건폭 카르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사결정이 되고 판단을 해서 김건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다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12월 3일 그것만 몰랐을까? 관저 이전은 공적인 업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김건희가 사적으로 본인이 영원히 살 것처럼
본인의 집처럼 네. 개입을 했다라고 밝혀진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을 합니다. 전 옛날에 네. 권양순 여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때 한번 찾아뵀을 때, 네. 우리가 그 대통령 그 나중에 사저로 네. 이제 만들 때 부엌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정말 이거는 남자들이 여성의 그 부엌 내용을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저까지 실제로 퇴임 후에 살아야 하는 그 곳까지.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는 영원히 내가 왕으로 살 줄 알고 이 자리에 이렇게 방탄 유리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방탄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긴 해요. 제 생각엔 유일하게 방탄 유리로 거길 만들어 거기를 위험할 때 글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닐까요? 참 하시는 방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비교가 되고 그렇다는 생각이 좀 이게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게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히노키탕 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직접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마시고 나서 그렇죠. 몸을 풀기에 가장 네. 좋은 그러니까 사우나를 이거는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증축 지시로 설치됐다라고 그런 증언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고양이방, 방탄 티룸, 티룸, 그리고 히노키탕. 히노키. 예. 이거 본인들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개수영장도 으로 추정되는 그것도 그 엄청난 있었잖아요. 물. 예, 그렇죠. 정원에다가. 네네. 네, 누가 봐도 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관상용. 네, 구조가 있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보면. 한겨레에서 아마 제작진이 직접 보도를 한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개수영장이라고 100%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추론이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들이 이것이 어떤 용도다라고 분명히 밝혀야 음모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설이 나오지 않는데 개수영장이 아니라 무슨 무속에 이용됐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맞아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